1차 왕자의 난으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 아버지 이성계와 아들 이방원. 결국 9월 5일 태조 이성계는 세자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자, 이때 즉위한 왕이 조선 2대 왕 정종이었습니다. 자, 새 시대가 시작된 조선. 그러면서 이성계 입지는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이성계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했겠죠. 그렇게 지는 해가 되어 권력에서 멀어지게 된 이성계. 그리고 이때 명실상부 조선의 실권자로 떠오른 사람이 있겠죠. 누구겠습니까? 이방원. 네, 바로 이방원. 사실 당시 즉위한 이방원의 형 정종은요, 권력에 그렇게 욕심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형을 왕위에 올린 동생 이방원이 권력을 장악해갔던 겁니다. 이방원은요, 정치, 행정, 군사 등 다방면에서 실권을 휘두릅니다. 결국 상황으로 물러난 이성계는요, 이방원이 이렇게 권력과 명예를 얻는 걸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와.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성계라면 그 이방원을 바라보면서 어떤 심정을 가졌을 것 같아요? 무슨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빨 빠진 호랑이. 호랑이. 그 스스로의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참 마음이 그러니까. 진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막 돌리고 싶기도 하고 시간을. 이럴 바에 처음부터 사이 좋았을 때로 돌아가서 기분 좋게 줬으면은 좋았을 걸 막 별 생각 다 들죠. 그죠? 그렇게 궁에서 이방원의 소식을 들으며 편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이 이성계. 그러던 어느 날 이성계에게 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1399년 2월 정종이 수도를 한양에서 개경으로 다시 옮기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힘들게 정도 전하고 이렇게 플랜을 맞추고 했던 그 한양에서 다시 옮긴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네. 왜 그래요? 자, 그 이유는 뭐였냐면요. 정종은요, 왕자의 난으로 이 형제들 그날 지금 막 피비린내 나는 한양을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 세워질 때 초기 수도가 개경이었는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였죠. 당시 이성계 심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한양에 천도하여 아내와 아들을 잃고 오늘날 환도하였으니 실로 도성 사람에게 부끄럽도다. 아시겠죠? 네. 이성계는요, 야심차게 조선을 개국하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수도 한양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혈육도 잃고 권력도 잃고 마지못해 고려의 옛 수도 개경으로 가는 자신의 모습. 그러니 환한 낯에 이 개경 백성들 보기가 어땠겠습니까? 아, 부끄럽죠. 예. 그래서 이성계는 결국 새벽에 숨어들듯 개경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쓰럽네요. 숨어들 그러니까요. 정도였으면은. 그러던 중 이성계는 또 한 번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경순공주로 하여금 여승이 되게 하였는데 머리를 깎을 때 임하여 현연히 눈물을 흘렸다. 경순공주는요, 이성계와 둘째 부인 신덕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경순공주를 직접 여승으로 만든 겁니다. 경순공주가 혹시 괜히 이방원에게 목숨을 잃을까 봐 크게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본인이 이제 이방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니까 지켜야죠, 딸만큼은. 그렇죠. 이방원 참. 자, 이렇게 계속해서 슬픈 일만 더더욱 쌓여가는 상황. 이성계 이때 누가 가장 원망스러울까요? 이방원. 네, 이방원이죠. 이성계는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아들 이방원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1400년 1월 말 이성계는 또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형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다! 그만 두십시오! 아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겠죠? 그 아들들 사이에서 또 이방간이라는 분이 이제 또 많이 대적한 일으킨 거. 거죠. 네. 와. 자,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부른다? 이렇게 부릅니다. 2차 왕자의 왕자의 2차 왕자의 난. 이방간이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이유는 바로 동생 이방원을 제거하고 자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면 순서상 아니 이방원보다 형이 자신이 후계자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커져서요, 동생 이방원을 치고 다음 왕이 되고야 말겠다는 야욕으로 번집니다. 1400년 1월 28일 이방간은요, 자신의 사병들을 중무장시키고 출격합니다. 그런데 이때요 출격하기 전에 이방간이 싸우러 가기 전에 들른 곳이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이성계. 네, 맞습니다. 아, 아버지 이성계의 거처. 이방간은요, 아버지에게 자신의 친동생 이방원을 칠 계획이라고 고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성계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옳거니. 쳐라! 속마음으로, 속마음으로. 속마음으로. 속마음. 네, 속마음. 에이, 동현 씨,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끼리 싸우는 게 제일 마음 아픈 일인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때 아들 이방간에게 이성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방언이와 아비가 다르냐 어미가 다르냐, 소 같은 위인이 어찌 이러느냐. 또다시 아들들끼리 죽고 죽이게 되는 상황을 눈앞에 둔 이성계는요, 이방간이 소같이 미련하다면서 깊게 탄식을 합니다. 하지만 이방간은 아버지 이성계가 이렇게 뜯어 말리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방간은 아버지의 탄식을 뒤로하고 자, 가자! 이방원을 치기 위해 출격합니다. 자, 그런데 그 무렵 넷째 형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이 말을 들은 이방원. 이방원은요, 방에서 꼼짝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온 형을 향해 칼을 들 수는 없다는 거였죠. 자, 그런데 이방원의 측근이 갑자기 이방원을요, 억지로 방에서 끌고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오고 있는데 이런 소리 하면은 우리가 죽는다. 아, 그렇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눈 뜬 채로 당하기 뻔하잖아요. 측근들은요, 이방원에게 갑옷을 입히고요, 들어서 말에 태웁니다. 근데 약간 이방원도 이걸 노렸게 했을 것 같아. 안 한다니까. 진짜. 왜 이렇게. 어차피 세력들이 움직일 거니까. 아니 이 추측도 좋아요. 그 당시 정황상으로 본다면 이방원은 방간 쪽 사람한테 정보를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다만 이방원이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은 어쩔 수 없이 형과 싸웠지만 형제를 죽일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명분을 세우고 이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이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게 된 이성계의 아들들 이방원과 이방간.
그 끝에 승리한 승리자는 누구였을까요? 이방원. 네, 이방원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2차 왕좌의 날을 본 이성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냥 내가 살아온 삶 자체를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상한 것도 있지만 백성들 보기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